그럼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옌칭 아카데미 입학 설명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북경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학부과정을 졸업하고 옌칭 아카데미에서 역사와 고고 세부전공 과정을 졸업한 이재영입니다. 옌칭 아카데미에 재학 중일 당시 6명으로 구성된 2022-2023학년도 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회장을 역임했었고, 옌칭 졸업 후에는 영국의 런던 정경대 철학과에서 석사과정으로 진학해서 작년 말에 졸업하고 현재 서울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유진 네, 졸업생, 네, 소개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옌칭 아카데미를 국기로 졸업한 김유진입니다. 저는 2023년 9월에 입학해서 작년인 2025년 7월에 졸업을 하였고요. 정치외교학 전공으로 졸업하였습니다. 지금은 중국 북경에 소재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라는 국제금융기구에서 컨설턴트로 재직 중입니다. 바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옌칭 아카데미는 중국에서 중국을 공부하는 2년제 중국학 장학 석사 프로그램으로 수학 기간 동안 북경대학교에서 학문적으로 습득한 지식과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얻은 경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졸업 후에 세계적으로 뻗어가는 지식 기반, 경험 기반의 네트워크이자 커뮤니티입니다. 옌칭 아카데미에 보여주신 깊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신청자님의 지원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경대학교에 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경대학교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근현대식 종합대학으로 1898년 경사대학당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12년에는 북경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명되었고, 현재까지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경대학교의 메인 캠퍼스는 자금성에서 멀지 않은 북경시 동성구의 홍루라는 곳에 있었는데, 1952년에 연경대학과 합병한 이후 현재까지 북경시의 하이딩구, 연경대학의 옛 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현 캠퍼스의 모습들입니다. 북경대학교 옌칭 아카데미는 하이디엔구 메인 캠퍼스의 찡유엔, 한국어로는 정원이라고 하는 곳에 3동과 4동을 각각 행정동과 강의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연경대학 시절 학생 기숙사동으로 사용되었던 이 건물들은 고전적인 외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학습 환경에 걸맞은 내관을 갖추어 학생들에게 편안한 학습 및 교류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다 찡유엔에서 촬영된 사진들로 보입니다. 옌칭 아카데미는 2014년 5월 5일 설립되어 2015년 1회 입학생을 받은 이후로 중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대표적인 학술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영역에서 중국 최고의 전문가들이 강의 및 학생 지도에 참여하고 중국에 관한 간학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을 갖추고 있습니다. 옌칭 아카데미는 2년제 중국학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수학 과정 중에 학생들은 30여 학점을 이수하게 되는데 이 30여 학점은 전공 필수 과목, 전공 선택 과목, 어학 과목, 논문 작성 등에 거친 학점들의 총합입니다. 대부분의 과목들은 수업 언어를 영어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는 입학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장학 학생들은 또 전공 상관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북경대학교의 다른 단과대학에서 영어 또는 중국어로 개설되는 과목을 수강하고 그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년제 프로그램 중 첫 해에는 모든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제공되고요. 첫 해의 성적을 바탕으로 둘째 해에 장학금 제공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에는 북경대학교의 석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자, 다음은 장학금 제반에 관한 설명입니다. 옌칭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장학금은 학비, 왕복 항공권, 또 기숙사의 형태로 제공되는 숙박비, 매달 생활비, 또 기타 수업에서 필요한 경비를 전부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추가적인 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타 수업에서 필요한 경비는 뒤에 소개해드릴 Field Study 수업과 China in Transition 수업의 일부분인 현장학습 부분에 요구되는 비용이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또 더 이어서 연구 목적의 여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해에는 원장 연구 지원금, 기회 지원금, 학술 교환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두 번째 해에는 해외 연수 지원금, 언어 수업 지원금 또는 수업 조교 혹은 Residential Assistant 활동에 대한 보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 연구 지원금의 경우 1학년 입학 때, 1학년 입학 후에 1학년 과정 중에 또 중국에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할 때 옌칭 아카데미의 승인을 거쳐 그 연구에 필요한 일정한 금액을 지원받는 제도이고 기회 지원금, Opportunity Grant라고 써 있는 이 지원금의 경우에는 중국 또는 해외에서 중국학과 관련된 학술 대회에 참여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또 2학년의 경우 2학년의 언어 수업 지원금은 북경대학교 교내에서 또는 타 대학에서 예를 들면清华대학교나 북경어원대 같은 타 대학교에서 진행되는 중국어 수업을 수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오피스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이고 또 해외 연수 지원금 중에서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케임브리지, 코넬대학교, 서울대학교 교육 프로그램은 지금까지 한국인 지원자의 신청이 가능하지 않았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세다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신청이 지금까지는 가능했었던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관련된 내용들은 혹시 FAQ에서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항상 보시면 더 습득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공 과목에 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옌칭 아카데미의 연구 분야는 경제경영학, 역사학, 고고학, 법학, 사회학, 문학, 철학, 종교학, 그리고 정치외교학 이렇게 6가지의 세부 전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학생들은 지원 시에 이 중 하나의 세부 전공을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며 또 프로그램에서 세부 전공을 변경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내용의 졸업 논문을 작성해야 졸업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 이, 이 세부 전공들이 여러분들이 받으시게 될 졸업장에 그대로 찍혀서 나오기도 합니다.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해의 커리큘럼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해에는 보통 수업으로 대부분의 커리큘럼이 진행이 되고요. 핵심 과목으로는 1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China in Transition 과목과 더불어 Field Study, Topics in China Studies Lecture Series, Academic Writing 이렇게 5과목이 있습니다. 전공 선택 과목으로는 일반적 연구 방법을 다루는 선택 과목, 예를 들면은 Quantitative Reasoning 이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 제가 이 수업을 수강했었는데 R 프로그래밍을 배웠었고요. 그리고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ritical Thinking and Academic Writing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또 학생들은 필수적으로 자신의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들을 2개 이상 수강을 해야 됩니다. 또 중국에서 중국어로 학부 이상의 과정을 졸업했거나 또는 현재까지는 HSK 6급 210점 이상의 성적을 갖추고 또 옌칭 아카데미 오피스에서 중국어 수업 면제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회 중국어 수업을 수강해야 됩니다. 이 중국어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북경대에서 학사를 이미 갖췄기 때문에 수강이 면제가 된 경우였는데 이런 중국에서 수학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그 레벨에 맞춰서 일곱 개의 레벨에 지금 나뉘어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중국어에 대해서 전혀 베이스가 없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첫 단계부터 그냥 차근차근히 얼마든지 올려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옌칭 아카데미는 조성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밑에 나와 있는 영어 수업과 정치 수업은 유학생에게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니 이 점은 무시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부 전공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리스트는 뭐 매년 고정되어 있다기보다는 좀 유동적이고요. 또 예시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해에 따라 가지고 제공되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거나 뭐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 리스트에 있지 않더라도 또 더 개설될 수 있는 과목이 추후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인지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전공 영역이 아닌 과목들도 얼마든지 수강하실 수 있고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자신의 전공 과목에 부합하는 그 과목들은 2개 과목 이상만 수강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외의 경우에는 뭐 다른 세부 전공의 전공 과목들을 수강해 주셔도 어,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졸업 요건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저는 역사 고고학
세부 전공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우를 예시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Development of 루양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Development of Chinese Civilization 수업하고 브렌트 하스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History of the Field, Sinology and China Studies from a Global Perspective 이 두 가지 과목을 수강했었고요. 이 이외에도 어, 이외에도 China and International Law 이런 과목들을 제가 수강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좀 유동적이라는 점, 이 점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고 옌칭 아카데미 2학년 과정에 대해 좀 간략하게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옌칭 아카데미의 2학년은 대부분 석사학위 논문 요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구 방법론의 배양, 또 자료 수집, 뭐 학위 논문 작성, 이런 제반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같은 과정들은 논문 지도 교수님 간의 상의를 거쳐서 진행이 되고요. 옌칭 아카데미의 지도 교수님들은 북경대학교 각 단과대학에 1차적으로 소속된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는데 각 세부 전공마다 지도 교수님을 선임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전공 과목이었던 그 역사 고고를 세부 전공을 예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북경대학교 내에 고고문박학원, 역사학과, 보건인문학원, 예술학원, 외국어학원, 건축과 경관설계학원, 또 고등교차학문학원 등의 1차적으로 소속된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 교수님들 중 상당수는 1학년 학사 지도 과정에도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옌칭 아카데미 학생들은 1학년부터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를 전공으로 하시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또 이분들을 특별히 학사 지도 담당 교수님으로 모시고 그 지도하에 연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 제도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입학을 만약에 하시게 되시면은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뭐 충분히 그 옌칭 아카데미에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또 이렇게 연계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1학년에 학사 지도 담당 교수님들이 2학년에 논문 지도 교수님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제 주변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현장 학습하고 대외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옌칭 아카데미에서는 매년 가을 11월 초 그쯤에 1학년 학생들이 전원 참여하는 필드 스터디 과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현장 학습 사이트는 약간의 주기를 갖고서 바뀔 수도 있는데 저희 8회, 9회 졸업생들은 충칭하고 스촨성의 정두로 현장 학습을 했었고 또 저희 입학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안으로 사이트가 정해져 있었고 또 최근에는 항저우하고 닝보 같은 이게 절강성 일대에 견학을 갔던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필드 스터디 수업은 이처럼 견학이 중심이 되지만 또 학술적인 목적성을 갖고 있고요. 또 옌칭 아카데미에서 역사, 정치학을 과목을 강의하시는 교수님들로부터 직접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상황, 뭐 개발 상황, 사회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폭넓은 이해를 함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China in Transition 수업에서도 현장 학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학생들은 그룹으로 자신들이 진행하는 중국 연구 프로젝트의 목적성에 맞는 사이트를 선택하여 견학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예시적으로 이렇게 예전에 갔었던 사이트들이 이렇게 점으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경비는 지원이 되지만 과거에는 적어도 과거에는 앞으로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 사이트 경비가 사이트가 북경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비례해서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률적으로 지원됐던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연구의 다양성을 촉진시키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들도 연칭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인 것 같네요. 옌칭 아카데미는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에도 큰 노력을 기울이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중 첫 번째 분이 장피에르 하프항 전 프랑스 총리님은 저희 옌칭 아카데미에서 명예교수로 위촉되신 후 저희 프로그램의 대외적인 확장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 이어오시는 중이고요. 이외에도 각국 정부 수반, 국제기구의 장, 주중대사들이 방문하여 강연회를 개최하시고 학생들과 교류를 이어오신 경험이 있습니다. 어, 그, 또 마지막으로 옌칭 글로벌 심포지엄은 옌칭 아카데미 학생 주도 대외 활동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은 플래그십 포럼입니다. 저희 YGS는 중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걸친 세계적인 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청년 대표, 그러니까 델레게트를 또 초청해서 2박 3일에 걸쳐서 중국의 현안에 관해서 토론하는 국제적인 교류의 장입니다. 저희 1회부터 북경대학교 하이드양구 메인 캠퍼스에
저희 국제관계학원 건물하고 저희 그 옌칭 아카데미 건물하고 이렇게 걸쳐가지고 진행되는 이 행사는 최근에는 외연을 확장해서 2023년 4월에는 처음으로 하이난성에서 개최가 되었고요. 2025년에도 하이난성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저희 북경대 메인 캠퍼스에서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옌칭 글로벌 심포지엄에 참여했던 경험이 옌칭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사례를 주변에서 몇몇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정보를 온라인으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전에 사용되었던 포스터들입니다. 또 이외에도 옌칭 아카데미는 다양한 대외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외국어 교육, 서예 활동, 자체 운동회 조직, 교내 운동에 참여, 학생 포럼 조직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옌칭 아카데미에서 그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지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꽤 끈끈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 활동들을 참여하실 기회가 정말 앞으로도 많이 있으실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 부분부터는 김유진 졸업생이 이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떤 학생들이 옌칭 스컬러로 선정이 되어 왔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만 지금까지의 추세에 대한 내용만을 담고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1개 기수가 선발이 되었고요. 지도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주로 아시아, 북아메리카, 유럽 지역 학생들이 좀 큰 비중을 차지했고,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경우 입학처에서 이제 좀 더 학생들을 많이 선발하기 위해서 활발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학생들은 이총 412개 대학 출신들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그중에 특히 옌칭 학생들을 많이 배출한 학교의 이제 리스트를 뽑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학교 이름들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옌칭 학생들의 학업 백그라운드도 그만큼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중국 학생들의 경우에는 중국 학제를 따라서 학사 이후 바로 석사로 진학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국제 학생들만을 토대로 통계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매 기수마다 한 10명에서 20명 정도는 석사학위를 이미 보유하고 옌칭으로 진학한 학생들이었고요. 그 외의 학생들은 학사학위만을 보유한 학생들이었습니다. 또 아까 재영이 말한 것처럼 옌칭은 중국학 전공 학생들을 선발하지만 이제 지원을 하실 때 리서치 어리아를 선택해서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리서치 어리아별로 쿼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고 싶으신 전공으로 자유롭게 지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사회과학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좀 대다수였고요. 그 외 인문 전공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수는 적었지만 오히려 인문 전공을 담당하는 교수님들 중에 옌칭을 전담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 학생들에 관련된 통계를 살펴볼 건데요. 1기부터 11기까지 총 25명의 한국 학생들이 선발이 되었고요. 매년 최소 1명에서 최대 4명까지는 꾸준히 선발이 되어 왔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출신교는 여기서 로고로 확인하실 수 있는 학교들이지만 본인의 출신교가 이 슬라이드에 없더라도 지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또 이 외에도 해외 대학을 졸업한 한국 학생들도 상당수 존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칭에 있었던 한국 학생들은 특이하게 3분의 2 정도가 정치외교 전공을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경제경영, 법과 사회, 그리고 역사와 국고학, 철학과 종교학 순으로 이제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옌칭이 어떻게 학생들의 커리어와 리더십 디벨롭먼트를 서포트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리어 디벨롭먼트 관해서는 크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커리어 데이라고 하여서 이제 중국 기업들 중에 외국인 학생들 채용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학생들과 이제 일대 다 소통을 하면서 기업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프로그램 안내도 해주고
관심 있는 학생들은 CV나 레주메도 현장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달리 Employee Campus Talk 같은 경우는 특정 기업의 HR 담당자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해당 기업에만 관한 그런 강연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또 컴퍼니 비짓 같은 경우에는 옌칭 아카데미 자체에서 주최하는 컴퍼니 비짓이 있고 또 이제 수강하시는 수업별로도 컴퍼니 비짓들이 마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유수의 기업들이나 혹은 중국에 소재한 국제기구를 방문할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또 알럼나이 토크 같은 경우는 저나 재영처럼 이미 졸업을 하고 커리어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알럼나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학생들에게 어떤 커리어 팁이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인턴십을 하게 되신다면 인턴십 리마크라는 게 이제 비자에 필요한데요. 그 과정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필요한 분에 한해서는 학교 사무실에서 1대1 커리어 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리더십 디벨롭먼트 관련해서는 크게 세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Leadership and Global Governance Lecture Series가 있고, 두 번째로 Professional and Leadership Mentor Program 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리더십 관련해서 여러 주제로 워크숍들이 학교 주최로 혹은 학생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 앤 글로벌 거버넌스 렉처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리더의 자리에 계신 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는 프로그램이고요. 제가 재학 중일 때에는 아까 앞서 언급이 되었던 프랑스 2000년대 초반에 총리를 역임하셨던 분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또 멘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년 7명에서 8명 정도의 멘토분들이 이제 초빙이 되셔서 각자 멘티와 조를 꾸려서 활동을 이어나가는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대학 교수, 기업인, NGO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멘토로 이제 학교에 오셨었습니다. 이렇게 멘토분들과 조를 꾸리게 되면 그분들의 회사를 직접 방문해 볼 기회도 얻을 수 있고 혹은 인턴십 기회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알럼나이들의 진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졸업 후에 가장 흔하게 이제 선택하는 진로 중 하나가 이제 학업을 이어나가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알럼나이 중에 학업을 선택한 사람들 중에서는 반 정도가 박사과정으로의 진학을 선택했습니다. 또 3분의 1 정도는 또 다른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하였고, non-degree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직 중국어를 익히는데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다 하는 친구들이 중국에 남아서 중국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이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매 기수마다 20% 정도는 박사과정 진학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preferred major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리서치 어리아를 선택해서 석사과정을 졸업을 하기 때문에 그 선택한 어리아에 상응되는 전공들을 많이 선택했고요. 최근에는 미국 로스쿨로의 진학도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로 취업을 선택하는 친구들도 많은데요.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유학을 선택하고 또 정말 다양한 나라 사람들과 인연을 보내게 되는 만큼 국제적인 감각이 뛰어나고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나 국제기구, 싱크탱크로의 취업이 굉장히 활발한 편입니다. 또 이제 유수 기업이나 아니면 컨설팅 펌으로의 취업도 굉장히 활발하고요. 저도 이제 AIB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처음 AIB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이미 일하고 계신 선배들이 많이 계셔서 덕분에 적응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학교는 알럼나이의 이제 활동들도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하는데요. 알럼나이 멘토십 chat이라고 하여서 이미 취업을 한 알럼나이 혹은 PhD 진학을 한 알럼나이들이 학교로 돌아와서 그런 팁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이 멘토십 chat이 있고요. 또 옌칭 학생들은 졸업하게 되면 정말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알럼나이 시크레터리 팀이 이제 선정이 되어서 리유니언을 계획하거나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알럼나이 인리치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하여서 이미 졸업한 알럼나이 중 일부를 선발해서 1년 정도 학교에서 비지팅 펠로우로 연구를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알럼나이 포럼을 주기적으로 열어서 알럼나이들의 리유니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옌칭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옌칭을 어플라이 할 때 이제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메인랜드 차이니즈 스튜던트를 위한 트랙이 있고, 아니면 홍콩, 마카오, 타이완 학생들을 위한 트랙이 있고, 인터내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트랙이 있습니다. 이 세 트랙은 이제 지원하는 기간도 다 다르고 과정도 다르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은 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트랙을 중심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첫 번째 두 블랙 포인트만 이제 인터내셔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입학 예정 연도의 8월 31일까지는 학사 학위를 보유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옌칭 파트너 유니버시티 출신 후보자라고 하시면 이제 지원 과정이 조금 다릅니다. 파트너 유니버시티가 아니라면 바로 옌칭으로 지원을 하시면 되는데 파트너 유니버시티 소속이실 경우에는 파트너 유니버시티에서 이제 1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해서 옌칭에 너미네이트하고 그 이후에 지원 과정이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어, 참고를 잘 해두셔야 하고요.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가 유일하게 파트너 대학이기 때문에 혹시 성균관대학교 출신이시라면 학교의 글로벌 펠로우십 관련 부서를 찾으셔서 선발을 언제 어떻게 진행하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옌칭 지원 요건을 살펴보자면 사실 이 부분에는 좀 학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학생 사항에 가까운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사 학위를 보유하셔야 하고 그리고 우수한 학업 성적 그리고 extracurricular achievement 그리고 아무래도 2년간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해야 하기 때문에 이 다양한 문화를 탐색하려는 좀 관심, 그리고 중국에서 학제 간 통합 어프로치로 공부를 해보려는 관심, 그리고 옌칭이 왜 자신의 커리어에 필요한지를 잘 설명하셔야 하고 또 영어 실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이 성적이 우수해야 한다. 이게 정말 숫자로만 성적을 보겠다는 내용은 아니고요. 성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만약 그를 상쇄할 수 있는 extracurricular achievement가 있다면 좀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평가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원 서류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지원 사이클은 국제학생 지원 사이클의 경우 매년 9월에서 12월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온라인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옌칭 어플라이 사이트에서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학교 홈페이지랑 다른 사이트이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영어 실력 증빙을 위해서 IELTS나 토플, 케임브리지 성적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기 적혀 있는 스코어들은 미니멈 스코어이기 때문에 이 최소 점수만 넘으시면 지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혹시 학부 과정을 이제 영어로 수업을 듣는 과정을 졸업하셨다면 어드미션스 오피스에 이제 문의를 하셔서 혹시 이 성적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학위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이제 졸업, 재학 증명서, 졸업 예정이 언제인지 적혀진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하고 학사 혹은 석사까지 하셨다면 석사 과정까지의 성적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네 가지가 입학에서 상당히 중요한 서류들인데요. 영어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이제 최대 영단어 750단어라는 분량 제한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옌칭이 왜 자기에게 필요한지, 중국에서 공부하는 게 왜 나의 커리어에 중요한지 잘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Statement of Research Interest 같은 경우에는 영단어 최대 1,500단어. 그리고 이건 연구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이테이션이 필수고요. 다만 분량 제한에서는 이제 사이테이션 분량은 제외가 됩니다. 여기는 좀 인포멀한 이름으로 써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리서치 인트레스트를 어떻게든 최대한 연구 문제로 이제 발전을 시키셔서 좀 깊이 있고 자세하게 적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레주메의 경우에는 최대 2페이지까지 이제 분량으로 받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추천서 2장을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Academic Letters of Recommendation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로부터 받아주셔야 하고 정교수 혹은 부교수 직급의 교수님들로 받은 추천서만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리서치 어리아를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시기 때문에 해당 분야와 관련된 교수님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저희한테 해주셔도 되지만 아무래도 가장 정확한 답은 옌칭 입학처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또 입학 전형 관련한 세세한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이메일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여기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직 당장 지원 계획이 없으시거나 혹은 옌칭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은 옌칭 SNS 계정들을 살펴봐 주시면 좋은데요. 옌칭이 유튜브 계정도 가지고 있고 거기에 학생들의 활동이나 인포 세션 영상들이 이제 자주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지원을 준비하실 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